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선고됐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세력에게 권력을 쥐어준 게 이런 파국을 초래한다라는 거를 또 뼈아프게 절절히 또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계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또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논리적 근거가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반박을 해줘야지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해서 민주당이 그런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일단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오늘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강성 발언들은 민주당 초선들이 하고 있죠. 민주당 초선들은 사실상 이재명 돌격대라고 봐야 됩니다.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부분 배지를 요번에 받았죠. 이재명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 사람들의 행보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날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비명으로 돌아서거나 이러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박아 놓아서 자기의 친위대를 꾸렸다. 지난 공천 때부터 이게 예상되어 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한 주장이지?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초선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지도부에서는 뭐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뭐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여론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론이 좀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진행하는 거고, 이거 역풍이 좀 세지 않을까 하면은 이제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었다라면서 이제 선긋기하고서 이제 그거는 버리고 이제 이런 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또 혹은 몇 시간에 우리의 반응, 여론의 반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크게는 여론이 되고 국가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여론 작업을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대법원을 공격하고 두 번째로는 파기환송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부당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또 그래도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볼 수 있는지 로그 기록 공개해봐라, 기록도 안 보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여론전이죠. 첫 번째, 명시적으로 찍어야 되는 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해가지고 비판하는 민주당 쪽 인사는 제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렇게 여론전만 하고 있죠. 왜냐면은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기존 판례 법리에 딱 맞습니다. 제가 1심 판결 때부터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 판례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걸 재확인했죠. 기존 판례 법리를 쭉 설시하고 결과적으로 2심이 정말 잘못했다, 1심 판결이 맞았다 라고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기존 판례 법리가 그대로 확인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어떠한 흠도 잡을 수 없고 비판점으로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론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졸속 심리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5월 1일에 선고되기 전에 이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거 영상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4월 30일에 미리 찍어서 올렸었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민주당 쪽에서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미리 찍었어요. 그때는 심지어 의기소침해진 보수 스피커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상고 기각 확률이 높다, 막 이런 발언들도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뚜껑 열기 전에, 결론 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절차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확인만 해주면 된다, 그런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뚜껑 열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트집 잡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맞는 말 하면 사람은 판례 법리 분석해가지고 그 선고에 대해서 절차상의 흠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이 하는 거는 스스로의 행동과도 굉장히 모순되죠. 만약에 그런 의문이 있었다라면은 선고 나기 전에 이의 제기를 했어야죠. 선고 나기 전에 지금 심리가 가능하냐, 지금 심리가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고도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했어야죠. 근데 오히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 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상고 기각이 확실하다, 무죄 확정이다, 막 이런 발언하고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런 쪽에 여론 작업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뚜껑 까놓고서 아니다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이거는 졸속 심리에 우려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야죠.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문제 없고 뚜껑 열기 전에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 했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하는 거는 결과 놓고서 트집 잡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뭐 친구랑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겼더니 막 악다구니 하면서 막 3세판이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룰을 막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지면은 막 아니야 묵찌빠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속으로 저도 그런 생각했던 적 많아요. 아, 얘는 언제 철들까. 근데 어른 돼서도 그런 사람 보면 얘는 언제 사람 될까,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경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 보고서 저러는 거는 정말 궁색하고 근거가 없다는 거죠. 법리 비판이라는 거는 가능할 수 있죠. 기존 판례 법리나 이런 거 분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막무가내예요. 아, 언제 국회의원다운 행동을 할까 기대할 수나 있나. 저는 굉장히 그런 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이틀 만에 그 기록 볼 수 있냐 이런 주장하는데, 제가 미리 선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록 검토가 끝나고 검토 보고서가 올라온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열고 그때서야 이 사건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대로 확인됐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그 순간부터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 그 부장판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다 붙어가지고 세세하게 파트를 나누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게 검토를 이미 시작하고 그 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심리에 필요한 밑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검토 보고서라는 거를 한 3주 남짓, 그 상고 이유서 접수되고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검토 보고서가 완성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나서부터가 9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미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 기간이라는 거는 짧지 않다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왜 기간도 이렇게 왜곡하고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전원합의체 회부 이전에 재판 연구관들이 이미 몇 주에 걸쳐서 다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기록 다 볼 수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다라는 거는 전원합의체의 심리 구조를 전혀 모르거나 국민들 속이려고 왜곡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예전에 했던 주옥 같은 얘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빨리 선고하라는 취지로 나는 판사 시절에 수만 쪽이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도 일주일이면 다 봤다, 이런 주장했던 거 다들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6만 페이지 못 본다? 왜 못 봐요? 지금 수십 명이 들러붙어서 재판 연구관들과 대법관들이 지혜를 맞자 내가지고서 결론을 낸 건데,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들 짚어주시고 방송에서도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라면은 이흥구 대법관이나 오경미 대법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분들 이번에 무죄 취지로 반대 의견 내셨죠. 만약에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그 대법관님들은 나는 심리를 할 수 없다, 기록 검토도 못했고 나는 두 손 들겠다라면서 심리에 참여하지를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 그러면 어떻게 내셨을까요? 민주당 주장대로면 그 의견이 존재할 수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 주장이 존재하는 건 그 파기환송에 대해서 찬성하는 대법관, 반대하는 대법관들이 심리를 다 했다는 겁니다. 심리를 다 했다는 게 그 판결문에 있잖아요. 오히려 그 두 분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분량이 더 많아요. 그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주시고, 민주당에서는 그분들의 존재나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고서 본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무가내다. 그러니까 법리에 대한 거, 근거를 갖고 싸우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냐?
법리적으로 못 깨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그 당시 그냥 유죄는 확인된 거다. 그리고 1심의 양형이 그대로 가야 되는 것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그냥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걸 반박하고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 판결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하면서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러나? 라는 그렇게 큰 관심 없는 중도층을 어떻게든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 이 판결에 대해서 수긍한다 그러면은 중도도 다 떠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법리적으로 제대로 반박 못하니까 탄핵이라는 무차비한 그런 수단 가지고서 뭉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논리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또 압박을 넣고 있어요.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압력을 넣고 파기환송심 판사들을 또 겁박 놓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이라는 거는 5월 안에 선고가 나는 게 맞아요. 지금 다른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 사건 뭐 몇 달 더 걸려가지고 이제 선고가 났던 파기환송심 이런 얘기를 근거로 든다 그러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또 분석했던 거 있잖아요.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심리해봐라 라는 취지로 깨서 내려온 거는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답이 이거다 라는 내용으로 찍어가지고 내려보내면은 파기환송심에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재판하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는 또 이재명 후보의 예전 공직선거법 사건이 근거입니다. 그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돼서 내려왔죠. 그때도 파기환송심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한 번 하고 끝났어요. 파기환송심에서 이게 허위다, 아니다 라고 대법원이 정답을 찍어서 내려보내면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은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근거가 이미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게 두려운 거죠. 5월 안에 파기환송심은 법리적으로 유죄라는 취지네 라는 것보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 이렇게 딱 찍히면 그게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대법원을 공격해서 그 파기환송심의 가치를 떨어져 보이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작업을 오늘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파기환송심이 선거 전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게 5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건 또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318조의 4에 의하면은 그 형사사건은 변론이 끝난 공판기일 마지막 날 선고도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심리에 조금 더 기록 보면서 살펴보고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면 선고 기일을 별도로 잡는 게 그게 예외예요. 근데 이 사건은 정답이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선 이거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이랑 다 1, 2심에서 반영이 되어 있죠. 그거 보고 정하면 돼요. 그리고 대법원 예전 전원합의체에 의하면 1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라고 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형도 사실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즉일 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선고 날짜는 언제로 봐야 되냐? 5월 15일에 지금 재판 날짜 정해져 있는데 5월 15일부터는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늦추려고 그러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아마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재판을 끝내고 일주일 뒤에 선고하는 일정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5월 안에 선고 나죠. 5월 뭐 22일 정도 선고 날짜. 그러니까 15일부터 15일이거나 22일이거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또 불출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벌여가지고 어떻게든 늦추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될까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정확합니다. 지금 이거는 법에 근거하고 판례에 근거한 거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판례와 법에 따라 가지고 해석했을 때 피선거권 상실형은 5월 안에 선고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구나. 민주당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법원 공격, 대법원 공격과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격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참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룰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를 개개인을 탄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삼권 분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독재국가에서나 그렇게 하거든요.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이런 탄핵을 통해 가지고 판사를 국회가 자기들 밑으로 내릴 수 없게 해야 하는 걸 의미하는데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무너지게 하면서도 국민들은 어차피 이재명 찍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벌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던 마이크 갤러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범죄 등의 명백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떨어지게 할 뿐이다. 그간 민주당에 의해서 우리 수준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또 논의할 수 있다는 거, 30번이 넘는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객관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많이 논의하고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선거에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